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 봅시다. 11단원. 자, 증산작용은 식물이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증산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잎의 구조부터 봅시다. 자, 잎은 이렇게 단측면을 보게 되면은 맨 윗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표피라고 해요. 근데 표피는 잎의 맨 앞면에도 있고 맨 뒷면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표피는. 그래서 표피는 잎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러 세포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표피세포는 뭐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해요. 투명. 엽록체가 있으면 색깔이 무슨 색깔 띠요? 녹색을 띠게 되는데 얘네들은 좀 투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잎의 앞면이랑 뒷면이랑 비교해 보면은 잎사귀는 앞하고 뒤하고 약간 어때요? 무슨 차이가 나요? 잎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보면 깻잎 보면은 깻잎 앞에하고 뒤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야? 까칠까칠. 잎 보면 앞에 부분은 보통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광택이 있죠. 약간. 근데 뒷면을 보면은 광택이 없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큐티클층이라고. 예, 손톱 같은 데도 보면 손톱이 약간 광택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또 광택 나는 게 뭐 있어요? 곤충 보면 바깥에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광택 나잖아요. 불필요하게. 그죠? 예. 굳이 광택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지? 벌레 보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약간 반짝거려서. 그게 큐티클층인데 이 식물의 표피 앞에는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명한 층에 해당이 되는데 이 큐티클층 때문에 약간 반짝반짝한 이런 광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큐티클층이 하는 역할은 수분의 증발을 막아요.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피층을 지나고 나면은 가운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지나서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빈 부분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잎사귀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잎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잎사귀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잎맥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관다발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잎에 있는 관다발을 잎맥이라고 하고요. 물관하고 채관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물관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하고 뭐가 이동합니까? 물하고 무기 양분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관은 화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면을 보면은 윗부분이 뭐예요? 물관, 아랫부분이 채관입니다. 위에가 물관, 아랫부분이 채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 울타리 조직 갖고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바로 뭐가 많이 존재하냐면은 엽록체가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 울타리 조직이랑 해면 조직에 해당이 되고 울타리 조직이 가장 많아요. 엽록체가.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표피 뒷면, 잎 뒷면도 표피 조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변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변세포. 양쪽의 공변세포가 뭐의 크기를 조절해 주냐면 바로 기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공은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변세포가 이렇게 기공을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빵빵해지면 어떻게 돼요? 닫혀요. 그 다음에는 얘가 좀 홀쭉해지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공변세포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기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 여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배울 증산작용에 의한 수증기 등과 같은 기체가 출입하는 통로가 바로 요 기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변세포는 주로 입의 뒷면에 표피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요. 표피세포 일부가 변형된 건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띠고 엽록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는 광합성을 하는 이유가 양분 합성보다는 기공의 개폐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 목적이 기공을 열고 닫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공변세포는 기공 쪽에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 있죠. 기공을 열고 닫는 요 부분이 세포벽의 두께가 바깥쪽보다 더 어떻게 돼 있어요? 두껍게 되어 있다. 요게 바로 공변세포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열고 닫히냐면요. 여기 요렇게 공변세포가 두 개 있고 요 안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삼투 현상이라고 알아요? 혹시?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배추가 절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숨이 죽어요. 숨이 죽으면서 배추에서 뭐가 나와요? 뭐를 소금에 절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탕에 오래 앉아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죠.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서 그러냐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삼투 현상은 농도가 묽은 데서 진한 대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도 소금물에다 넣어놓으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니까 배추의 농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배추에서 소금물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빵빵해지냐면 이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요 공변세포 안쪽에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생기고 이 포도당이 생기면서 이 공변세포의 안에 있는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럼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바깥에 있는 주변 표피세포보다 공변세포 안쪽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농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뭐가 이동해요? 물이 이동을 해요. 그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은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 삼투 현상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인데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여기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깥에 있는 표피세포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와요.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럼 물이 들어오면은 공변세포가 어떻게 돼요? 빵빵해져요. 빵빵해지면서 얘가 부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변이 빵빵해지니까 기공이 닫혀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기공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포도당의 농도 증가로 해서 기공이 열고 닫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알고 계시면 정확한 원리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증산작용을 보면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 물이 입에 기공을 통해 뭐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인 거예요. 알겠어요? 잠깐만. 자,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 물이 입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요,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열릴 때는 증산작용이 활발한 거고, 닫히면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공이 주로 언제 열려요? 낮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낮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낮 시간에 주로 열리게 되냐면, 낮 시간에 뭐가 활발해요? 빛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해요. 낮 시간에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활발한 광합성에 의해서 CO2의
흡수와 산소의 방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기공이 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렇게 기공이 열려져 있어요.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죠? 왜? 광합성을 하니까 저 안에 뭐가 높아져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물이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밤 시간이 되면은 포도당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물이 밖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공변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걸 보면은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이 빠져나가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찌됐든 간에 입에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 인맥과 줄기 뿌리 속 물은 연속적으로 끌어올려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빠져나간 만큼 뒤에서 계속해서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통해 잎까지 상승해서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 증산작용이 물을 쭉 빨아 올려서 줄기 끝, 다음에 잎 끝까지 보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여기 나와 있죠? 식물체 안에서 물이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식물체 내에서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고 물이 너무 많거나 적었을 때 요 양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증발을 할 때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흡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증발할 때 주변에서 기와 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까지 총 3가지의 역할을 바로 증산작용이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저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물의 상승 원동력, 그 다음에는 수분 양의 조절, 그 다음에는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131페이지까지 한번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보자. 자, 1번은 첫 번째 뭐예요? 입의 표피에 있는 구멍,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D, 기공이죠. 예. 그 다음에 관다발, 이건 뭐 인맥이죠. B, 그죠? 예.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위에가 선생님이 물관이라고 했죠? 2가 물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아래쪽 F 체관. 위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하며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공변세포 C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현상의 이름은 뭡니까? 증산작용에 해당이 되고, 자, 증산작용에 관여하는 2가지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기공, 그리고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공변세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 물이 입에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되고요. 기공은 공변세포죠.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 식물체 내에 뭘 조절합니까? 수분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주면 편하냐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네, 요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온도가 높죠? 그 다음에 습도는 낮아야죠. 건조할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 다음에는 빛의 세기가 강해야 되겠죠. 그 증산작용은 수분을 밖으로 내뿜는 거니까 체내 수분량이 어때야 돼요? 많을 때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기공하고 공변세포를 이제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보면 앞면보다는 어디에 훨씬 더 많이 분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뒷면에 공변세포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공은 입의 앞면보다는 뒷면에 더 많죠. 기공은 뭐예요? 수증기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수증기를 포함해서 이산화탄소, 산소도 다 되니까 기체라고 해주는 게 좋겠네요. 기체. 공변세포에는 표피세포와는 달리 뭐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A-2는 달개비 입의 뒷면을 관찰해서 나타냈는데, A는 뭐예요? A, 표피세포. B는 기공, C는 공변세포. 이렇게 되겠죠? A와 C의 차이점의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엽록체의 유무예요. 네, 엽록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반 표피세포랑 공변세포의 가장 큰 차이죠. 그 다음에 A-3번은, 아이고, 2번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온 이제 증산작용 실험에서 보면은, 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두 개의 실린더에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하고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어요. 결국에는 기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증산작용의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을 모두 딴 거랑 잎이 달린 거랑의 차이는 뭐의 여부예요? 기공의 여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 물 위에 뭘 놨어요? 식용유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식용유를 떨어뜨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식용유 기름을 안 부어놓으면 그냥 열어놨었을 때 물이 자연 증발이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용유를 떨어놓는 이유는 바로 자연 증발에 의한 수분 손실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식용유를 위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비닐봉지를 씌워 놓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요 안에 수증기가 나와서 가득 차면 여기서 뭐가 맺혀요? 물방울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오픈해 놓은 거랑 이렇게 밀폐해 놓은 거랑의 가장 큰 차이는 요 안에 비닐봉지를 둘러싸 놓으면 여기서 뭐가 올라가 버려요? 습도가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습도가 높고 간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으니까 습도 차에 따른 증산작용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물이 많이 줄어드는 거는 가, 그 다음에는 다, 그 다음엔 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B-1. 가와 나 중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한 거는 당연히 나겠죠. 입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여기 눈끝 실린더에 물에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이 표면에서 자연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B-2번은 입이 달린 가지를 싼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혔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입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식물의 입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3번은 네, 몇 번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입의 엽록체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기공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변세포는 엽록체에 의해서 열고 닫히는 거 맞지만 정확하게는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신 콕콕 실력 체크 다 맞춰봅시다. 광합성 1번에 3, 2번에 4, 3번에 3, 4번에 3, 5번에 1, 6번에 1, 7번에 5, 9, 8번에 4, 8번에 1, 9번에 4, 10번에 3, 11에 3, 12에 2, 13에 3, 14에 2, 15에 3, 그 다음에 16번 서술형 체크. 자, 닭의 장풀 입에서 뭐 저런 입도 있냐? 닭의 장풀 입에서 관찰한 세포 A의 모습을 나타냈다. 세포 A의 이름은 무슨 세포예요? 공변세포죠. 네, 공변세포에 해당이 되고 그 특징은 뭐예요? 기공의 개폐를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공변세포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은 증산작용에 대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모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었고 D만 암실에 두었어요. 물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눈금 실린더는 어느 것이냐 라고 물어봤죠. 자, 이 중에서 어느 거예요? C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일단 입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랑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햇빛이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입이 충분하고, 세 번째, 바람이 강할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은 그림과 같이 장치한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두었다. 시험관에 물에 기름을 넣는 까닭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면에서 자연 증발에 의해서 손실되는 수분을 막기 위해서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비닐봉지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에 기호를 쓰고, 누구예요? 여기서 비닐봉지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당연히 가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왜 그래요? 입에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 보자. 입의 가장 바깥 부분으로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쪽은 여러 세포층을 보호한다. 연모체가 색깔 띄지 않고 투명하다. 무슨 조직? 표피죠, 표피.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3번입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